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택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허목성. 다음으로 이용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선서자 농정과장 이용하.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정수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업인력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5,406농가에 37억 8,4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기구로 각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농가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 및 도내 소재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입니다. 2024년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은 농업 경영체 5,379농가에 37억 6,500만 원으로 농가당 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노동과 농약 방제 등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약 중독 등 근골격계 특이 질환의 집중 검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2,620명의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5,374명 중 2년 일주기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농축협조합원의 경우 군비 50%, 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 50%이며 비조합원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현황은 778명으로 조합원이 753명, 비조합원이 25명이며 향후 2025년 1월까지 지원사업 및 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 실시와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험 위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이색체험 고객을 확보하고 그린투어 사업단 경쟁력 강화로 주민주도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관광 홍보 지원 및 활성화에 1억 2,5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지원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팸투어 사회 실시와 SNS 크리에이터 홍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그린투어 사업단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개촌 클래식 축제, 귀농귀촌 박람회, 농업인의 날 등 평창 체험 관광 홍보 부스 6회 운영과 함께 SNS 채널 5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고랭지 김장 축제와 봉평 5일장 등 평창 체험 여행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린투어 사업단 홈페이지 리뉴얼 및 SNS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민박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및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농해 소득 증대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안전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지원 6개소,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 민박 및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 관광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창군 남부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3터, 1터, 쉼터로서의 농촌 다음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평창군 남부 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박림면, 대암면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99억 1천만 원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등으로 지난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기본계획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5일 방림면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해당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공론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상반기 내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 공모,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건축 공사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평창군 농촌지역 공간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으로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10개년 및 북부 농촌생활권 시행계획 5개년을 수립하여 농촌공간 특화지구 및 정비지구 지정, 농촌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2026년 평창군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군수주재 용역 착수 보고회와 농촌공간 행정협의회 구성과 1차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창군 농촌공간협의회를 금년 12월까지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촌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 철거 지원에 2억 원의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11월 말 기준 35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40동을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안 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으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후 행정지도 및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5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특정 빈집 건축물 대장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따른 영농철 일손 부족 심화, 저임금 강한 노동 강도, 숙박 등의 문제로 내국인 인력 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680만 원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 등 5개 사업이며 주요 추진 사항은 외국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은 4개국 11개 지자체이며 올해에는 라오스, 샤이브리주 3개 지역에서 인력을 송출받았습니다. 배정 인력 기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2024년 215농가 2개 농협 770명으로 MOU가 592명, 결혼 이민자가 118명, 공공형이 60명입니다. 향후 3년간 외국 지자체와의 MOU 협약 체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숙련된 인력 제공과 국가 간 협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편의 및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은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에 3,670만 원, 버스 및 승합 승용차 임차비, 교육비, 간식비에 6,040만 원, 산재, 의료비 등 보험료 지원에
1억 7,700만 원, 통역 및 전담 인력 인건비에 9,27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에 6천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초순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도입 매뉴얼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 2025년 3월 말부터 6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영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기초 영농 기반 마련을 통하여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농업인 기초 시설 및 기반 구축, 영농 정착금 이자 지원 등입니다. 추진 상황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금 지원 64명에 5억 6천만 원,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경영인 지원 선발에 32명 선발에 융자 160억, 청년 농업인 육성 창업 기반 구축 취업농 지원에 4명에 3,6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20명에 6천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19명에 3억 8천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개선 1개소에 2,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 농업인이 영농에만 전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서 영농 의욕 구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외 2개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2,83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370명에 4억 7,40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342명에 5,800만 원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70%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사업은 310명에 1억 9,620만 원으로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전동 운반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의욕 구취 및 노동경감,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1번째로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 희망 예비 농업인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 적응, 농업 창업 과정 실습 및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용편면 용전리 72-2번지 외에 11필지로 창업지원센터가 11,140제곱미터, 농업실습농장이 11,663제곱미터, 총 부지 면적은 22,803제곱미터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2천만 원으로 지방소멸대결기금이 102억 6천만 원, 군비가 26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창업지원센터 1동과 숙소지원 3개 유형을 신축하고 구 용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업실습농장은 시설하우스, 농산물 창고, 저온저장고, 세대별 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용전분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숙소시설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10월까지 용전분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와 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지원 신축 준공을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12번째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20만 원으로 정주 의향에서 이주 정책까지 단계별 세부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평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202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에서 살아보기에 용평면 배곡포일이 황토구들 체험마을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개 기수에 걸쳐서 11가구 11명이 농촌 및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 정책을 유도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8개 세부 사업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 영농체험 등 사전 교육 제공과 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 생활전기, 설비, 용접 등 생활실용 교육 제공, 귀농귀촌 커뮤니티 및 재능기부단 등 이주민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도시민 이주상담, 재능기부단 등을 확대 운영, 귀농귀촌 커뮤니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3번째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이며 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억 원으로 필터 프레스 외 4개 사업 가공 장비 구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 기반 구축 지원으로 1개소 1억 원의 사업비로 재경 파쇄기 외 6개 사업 가공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사업은 1개소 700만 원으로 제품 포장 재개발 및 브로셔 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절임 배추 가공 시설 지원에 6개소 2억 원의 사업비로 배추 절임 설비 및 절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시설 지원은 3개소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장 신축 및 가공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평창 친환경 작곡 생산 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친환경 작곡 생산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작곡 생산 확대와 작곡 생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농약 및 화학 비료 절감을 통한 한강 상류 수질 개선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미탄면 창리 868-1번지에 5필지 6,079제곱미터로 친환경 작곡 유통센터 1,707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57억 3천만 원으로 한강 수계기금이 34억 3,800만 원, 군비가 22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작업장, 잡곡 정선시설, 사무실에 561제곱미터, 일반 저장시설이 291제곱미터, 저온 저장시설이 501제곱미터, 집진실, 컴퓨터실, 기계실 등 91제곱미터, 작업 통로가 263제곱미터, 화물차 1대와 지게차 1대 등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00년도 건축물 준공은 9월 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선시설 시험 가동을 11월 12일 완료하고 11월 21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2월부터 본격 가동 운영함에 따라 위탁 운영자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정상 운영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공 유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29페이지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용전에 이제 유치하게 됐고 또 귀농 귀촌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내가 농사에 적절한지 한번 살아보면서 농업도 배워보고 그런 시설인데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시작인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 규모가 먼저 좀 나와주고 거기에 맞는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원래 그 경로당 인근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할 때 이걸 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남은 땅이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런 귀농센터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하다 보니 그 토지 가수는 작으니까 폐교를 활용하자 해서 또 폐교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쪽 경로당 있는 땅 부지하고 폐교하고 거리가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활용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을 했나요? 그 지금 그 용전 분교 자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면사무소 앞에 그 땅하고 그 사이에 그 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어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장을 해서 그 길을 이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국어 자리에다가 예. 물은 안 흘러요? 그거 다 설치해서 합니다. 예. 복개를 해서? 예, 복개를 해서. 그 건설가하고 협의했나요?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원래 이제 기본 기준은 뭐 말이 새는 같은데 기본 기준은 국어는 복귀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꼭 필요하다면 복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자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사유지가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길만 소통을 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예. 제가 사업자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기존에 땅이 확보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50m 떨어진 폐교를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옆에 좋은 땅이 있잖아요. 옆에 좋은 땅. 그걸 매입해서 같이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굳이 150m나 떨어져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옆에 땅을 매입하면 못한 사유는 뭐예요? 그 땅을 뭐 수차에 걸쳐서 그걸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유자가 안 판다는 그런 뭐 가족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한 4-5번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팔시라고 좀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뭐 안 판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분 얘기는 1년 있다가 팔겠다. 지금에 내면 세금도 많아지고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1년 있다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1년 있다 팔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입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뭐 넓은 가슴은 없어요? 1년 뒤에도 뭐 좀 제가 말 못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1년 뒤에도 저희들이 그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1년 안에서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년이 있더라도 그 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150m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이게 돈이 갖고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그때가 거의 뭐 1년이 되는 시점이 예산이 거의 그러면 팔 의사가 설득을 해서 판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서라도 했어도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부지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씩 심혈을 기울여서 해요. 꼭 필요한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이거 내 사업 아니라고, 내 개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한 대로 여기저기 사가지고 사업을 이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 지금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는 식문화 체험관입니다. 식문화 체험관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누구나 농장이래 가지고 농업 체험 창업 센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엄연히 그래서 틀립니다. 음식문화 체험관 할 때는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귀농센터를 할 때는 창업센터도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실습 농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부지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 인근의 땅 사가지고 해야지 그 어렵게 그렇게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좀 부족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난 이 땅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가 필요하니까 확보해서 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쯤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용전 분교 네. 그 저기 운동장 쪽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 건물이 다 들어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에 뭐뭐 들어서죠? 운동장에 그 창업센터하고 예, 그 제 기숙사, 기숙사, 예, 숙소 거기 예, 숙소죠. 거기에 들어서고 그 용전 분교 지금 그 학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교육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제 컴퓨터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과전에도 사업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 쓰는 게 거의 새로 짓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한다는 게 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껴가지고 같이 맥락에서 그 인근의 넓은 땅을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그 수용 인원이 가는 건 먼저 나왔나요? 답이 몇 예. 명을 수용하겠다, 어떤 예, 교육을 시키겠다. 예, 저희들이 그 숙소형을 좀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족홈 같은 경우는 이제 21평 정도가 되는데 8개실 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단독형이 9평으로서 10실, 1명 해서 10실. 그다음에 단기 숙소가 10평으로 해가지고 11실 2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 수용하는 사람은 4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8명. 예. 몇 달 과정이죠? 그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한 4월부터 해가지고 한 10월 말 정도까지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4, 5, 6, 7, 8, 9, 10. 한 7, 8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숙소는 48명? 예, 48명 기준으로 하고 그 실습 농장도 다 48명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보가 다 돼 있어요? 예, 그 그럼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실습 농장에 뭐 들어가죠? 실습 농장에는 지금 그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된 양액 시설이 들어간 최첨단 제 스마트 온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경 저게 시설하우스, 뭐 그다음에 버섯하우스 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농산물 창고라든지 저온조 창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습 농장 부분이 거의 땅이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빽빽하게 다 들어갈 거잖아요.
아니 좌측편으로 저희들이 이제 용평 면사무소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는 그 시설 위주로 들어가고 예. 우측은 이제 노지 노지 예 노지 쪽으로 좀 노지도 그냥 있어야 예, 되고 예. 또 이 정도 교육 시설이면 그 운동장 같은 마당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지가 작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마당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앞으로 짚고 넘어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것도 많아서 앞으로 좀 힘들게 일이 추진될 것 같거든. 그래서 뭐 시작한 사업이고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 문제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 시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운영할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건물, 농장, 숙소 다 먼저 지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진행하려고 보면 또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운영할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시라는 거죠. 그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해도 되는데 다 지어놓고 변경을 할 수 없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물 자체에서부터 지금 초기서부터 운영에 대한 그 생각을 고려하면서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사업이 되지 좀 조금이라도 마음을 든내놓으면 향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인력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입니다. 과정 자료 128페이지 2번 보면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업량이 342명인데 현재 10월 30일 기준 135, 50%도 지금 접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여기 사실 그 도에서 지금 저희들 한 소요량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그 사업비가 좀 한 90여 명이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농업인들께서 65세 또 돼 있으신 분들은 또 기존에 또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그 무료 검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좀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 50세에서 64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여성 농업인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지금 홍보가 좀 잘 부족하지 않을까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제가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뭐 홍보에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뭐 평창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도 좀 게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니면 강면에 그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예. 이 사업량이 342명인데 다 안 하면 아깝잖아 사실요. 그렇죠? 예. 이분 그러니까 과장님 좀 홍보 좀 더 하셔서 그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예.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랑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농촌 빈집을 물론 철거를 해야 되지만 약간 지금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 이상 빈집이라 그랬는데 보면 괜찮은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들. 이게 철거만이 정답일까요? 저희들은 그 이제 장기간 뭐 1년이라고 두고 있지만은 최하 뭐 한 5년에서 뭐 6년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주위에서 흉가다. 그다음에 또 평창 경찰서에서 이제 방범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또 범죄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빈집을 철거하고 있고요.
좀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노후가 됐거나 경관을 뭐 해치고 탈선의 우려가 있는 집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농촌이 더더욱이 황폐화가 되는데 그런 걸 철거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리모델링 해갖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이번 인근 지자체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뭐 1년 살리기 평장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 농촌 유학 아시죠? 예. 농촌 유학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붕괴가 돼갖고 거기서 숙소가 모자라갖고 지금 막 급급하게 다 구하는 상태인데 그거 알고 계셔요? 예. 그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임대료 주는 거 아시나요? 그 정확한 거는 뭐 임대료는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그걸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달에 65만 원씩 1년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숙소가 없어갖고 지금 펜션을 얻는다든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근 지자체에다 가보면 그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한테 그 당분간에 오는 아이들한테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물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무조건 철거할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다 숙소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지금 인구 유입에도 한복을 하는데 어디를 각 읍면 8개읍면을 가도 다 숙소가 모자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군에서 꼭 나라에서 철거만이 하라해서 꼭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군비라도 들여서 그래도 공짜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같은 데랑 연계해서 1년에 임대료를 한 달에 65만 원 받으면 괜찮지 않나 그죠? 이 과장님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동네에. 어느 동네라고 하면 아마 대반 아실 텐데 거기에 그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은 그 가장 그 동네에서 그 빈집을 가장 잘 알아요. 그죠? 예. 쓸 수 있는 집, 없는 집. 이거를 가려갖고 그 소유주한테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외지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여기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느 동네인지. 예, 예. 네, 그래서 5가구가 지금 와서 인구 유입을 하는데 큰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간에서도 이거 빈집을 그런 수요자를 하면 되잖아요. 이장님들한테 혹시 그 동네에 그 소유주랑 해서 쓸만한 집들이 있는지 물론 뭐 하시는 일이 또 업무량은 무척 많겠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하면 그런 것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이 얼마 있는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오시는 분들이 그 제가 가봤더니 리모델링 한 데가 아주 안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저 살기 좋게만 그렇게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리모델링비를 줘서 그분들한테 하면은 그 이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님들도 좀 홍보하는데 저희 군에 유입하는데도 큰 몫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매일 빈집만 철거한다 이러는데 그 과장님 한번 앞으로 장기 계획 세워서 동네 그 수요조사를 하셔갖고 한번 그게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우리 군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석 의원입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지난 5월 27일 날 본 의원이 그 외국 계절 근로자 우리 숙소하고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지금 올해 2024년도에 그 농림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2024년도에 10곳 그리고 2026년까지 10곳 해가지고 20곳을 지금 선정 한다고 그때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뭐 군산이나 충주, 밀양, 함양, 청주, 고창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에 속속히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10곳을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5분 발언할 때 과장께서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 저하고 뭐 이게 소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소통이 지금 아직까지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외국인 그 계절 공공연 그 숙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지금 뭐 군수님까지 이제 맡아놓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좀 어떤 그 농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이 이제 불가한 그걸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협 같은 데서는 그 노동력 알선이라든지 뭐 요거를 제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한 그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조합장 의지에 따라 가지고 보조 사업 용도가 또 변질될 용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또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공일부터 10년 동안 또 관리되는 이런 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일부터 또 7년간 매각이라든지 뭐 양도 뭐 이런 것 담보 제공 목적 사용 이런 걸 또 할 사후 관리가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지역 농업에 대한 그 또 보조가 또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취득 시에 부동산 그 농업 이 그 농협 자산에 또 계상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떤 그런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말로만 매스컴에서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내놓은 바가 없는데, 어떤 지침을 따로 주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올해 뭐 군산이나 충주나 함양이나 이렇게 속속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예.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그 형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네. 그 군의 이제 군유지에다가 그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 해서 농협에다가 뭐 하는 거다가 이제 위탁이나 또 임차를 주는 형식으로 그런 추진되는 방법을 걸로.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충분히 5분 전에 발언에 다 남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근데 지역 그 농협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들은 말씀은 네. 자꾸 학교를 폐교를 이용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주문이 좀 있어서 네.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네. 고려됐는데 그 하여튼 의원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동네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사업들 보면 이제 건축비 상승 자재도 있고 또 행정 절차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주문했던 거예요, 제가. 예. 그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예. 내년쯤에는 이 결과가 좀 나와야 돼. 내년 전반기쯤에는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하여튼 저는 항상 본 의원하고 소통해 주세요. 이 문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농업 관련 분야에서 과장님 관광하고 맥이 맞는 것이 농촌체험관광 유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 농촌체험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또 기관이 그린투어 사업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린투어 사업단이 초창기에 발족될 때부터 제가 사실은 거기에 관여했었고요. 처음에 오래됐지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사실은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군에서 정책적인 관광개발 사업 하는 거와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축제하는 거와 그 두 가지를 빼놓고 봐서는 그말로 평창다움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조금 좀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4년도에는 150여 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체험마을과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그다음에 뭐 레포츠 특화 체험 해가지고 한 151개 정도가 협의체가 있는데 이 151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상품들을 만들어서 또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예산을 쓰고 하는 모든 부분이 이 그린토 사업단의 이 조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금 단 한 명이 있어요. 과연 이 기능을 수행하기엔 과부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 알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예산이 또 줄어서 편성 못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그곳에 그린투어에 근무하시는 사무장이나 네. 팀원들이 또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한다든지 뭐 네. 또 뭐 그만두고 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있는 그 사무장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기간제 사무장 모집을 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대표가 사무장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기간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없어요.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과연 한 사람이 이 협의체를 다 조절해 가면서 이 농촌체험 관광에 관련된 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왔을까라는 상당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럼 이제 올해 사업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 올해 사업을 보니까 그 뭐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보고가 4개 마을이 실적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아직. 그리고 다른 마을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그린 투어 사업단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게 뭐 사업을 조절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마케팅을 잘해야 되잖아요. 홍보 예. 같은 걸로. 그래서 저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부를 중점적으로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홍보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파워블로그를 통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자료들 전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안 가주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창 그린 수화 사업단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제작이 6개가 있는데 12개월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해 뭐 하반기에 만들어진 건 없고요. 보니까 단지 조회수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린 투어 사업단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3회, 산책 으뜸마을 캠페인이 조회수 3회 나왔고요. 봉하마을 캠페인이 조회수가 7회가 나왔고요. 황토 구돌마을 체험이 다시 조회수 4회가 나왔어요. 11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리고 부뚜막 완성이라는 이제 따뜻한 캠핑 황토 구돌마을 온돌 캠핑 조회수도 11개월 전에 22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르르 농장 겨울 여행지 추천 평창 이것도 만든 것이 올린 것이 조회수 3회입니다. 백령동굴 168회, 그 다음에 쪽빛 캠핑장 N 펜션 72회. 예, 이 그린 투어 사업단에서 만든 홍보 영상물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건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노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조회수가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84페이지 열어주십시오. 그걸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24년도에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인데 오프라인 홍보는 어차피 뭐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그 회원 그 팀들에게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온라인 홍보를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 보수, 홈페이지 뭐 도메인비라든지 서버 관리비 같은 거는 돈을 냈기 때문에 유지 보수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홍보사항에 들어가니까 23년도에 개점 클래식 홍보가 하나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창군에 다양한 체험 행사를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많았을 텐데도 올해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린 투어 해영서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홍보 영상 제작인데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홍보 영상 제작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왔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요, 파워블로그들을 이용한 조회수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겨울여행지가 몇 회예요? 겨울여행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힐링 투어 이건 그렇고 실제 많이 나온 게 파워블로그 제가 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메모해놨는데 좀 메모를 놓친 것 같아요. 파워블로그 몇몇 사람들은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보통 500명에서 3,000명이 넘고 지금까지 그 개인 블로그에 다녀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 평창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분들이 평창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사이트에 넣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그래서 그린 투어 사업단의 사업을 홍보 관련된 사업을 한번 눈여겨 보실 때 파워블로그를 통한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좀 더 집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린 투어 사업단 자체가 그 뭐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파급적 확산에 제한이 더 많이 돼 있어요. 뭐 인지도가 떨어지고 매니아가 적기 때문에. 근데 파워블로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확산이 수백만 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이런 행사를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분기별로라든지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 저는 이 맥락을 어디서 봤냐면요. 이 농촌체험 관련해서 이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평창군에 정주하고 싶어하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체험하고 와서 놀았는데 나 너무 행복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인구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투어 사업단 사업뿐만이 아니라 농촌 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 이 목적에 보면 뭐 향후계획 역량 강화 했는데 문서로 역량 강화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될 수 있도록 예산 그리고 행정력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전부 민간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은 나는 그분들이 평창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작게는 축제고 크게는 평창군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어디 지지고 복구하는 축제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런 축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 사업단이 운영하는 151개 회원사들을 포함해서 농촌체험 관광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부족한지 과장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면 더 나은 홍보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여기 그린투어 사업 관련해서 목적은 농촌체험 관광 목적이 이렇게 됐어요. 주민주도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경제 관광 활성화는 두 번째로 목적을 두십시오. 첫 번째, 정주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목적을 바꾸십시오. 이 사업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주십시오. 관광객을
그 체험 농촌 관광 체험하는 사람들을 돈을 쓰는 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서 이미지를 알려주는 그 목적을 다시 정립하셔가지고 농촌 관광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체험 관광 관련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좀 해주십시오. 잘 몰라요 사실상.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들 뭐 주역 중에 행사 이런 데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행사할 때마다 좀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관광객들이 뭐 체험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같이 체험도 해보고, 예,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봐요. 행사 가서 앉아 박수 치고 인사만 하는 것보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이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 농촌 체험 관련해서 이런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 사업들 관련해서 내용들이 일정이 나오면은 꼭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문제식을 갖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좀 더 평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 부분에서 어제 밤새도록 다른 거 못 보고 이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이트 자료 다 뒤져봤는데 뭐 얘기를 할 건 많은데 사실상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인지하셔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업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농촌 체험의 관광에 반값 농지대 필요하고 무슨 농민들 지원 필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 농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창군에 정주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사업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내년부터 우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알고 계시죠? 예, 1인당 작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20만 원씩 서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성 농민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그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더 될 텐데요. 그러니까 농업경제에 등록된. 등록된. 예, 네. 예. 지금 보면 저희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에 보면 2,370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농업경영처에 정보된 분들이에요. 그죠? 예, 예. 200명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년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이제 지금 그 저희들이 평창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래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이 아마 작년까지는 시범으로 했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시범적으로 2년 동안에 한 지자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시행을 해놔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홍보 부족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받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부터 저희 지역도 이게 시행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그냥 평창 이야기만 그냥 기재하실 건가요? 하여튼 뭐 홍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 채를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보면은 농민 여성 단체 있죠. 예. 뭐 생활 개선이라든가 농어민 단체 그런 데로 적극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힘드시지만 각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그 농업 경영시에 등록된 여성들한테 다 개개인 다 전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급률이 80%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년에 저희 군도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10%나 20%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시행이 되니까 올해 좀 잘 세부 사항이라든가 그거를 잘 하셔갖고 정말 저희 그 여성 농민들이 이 특수 건강이라는 거는 그 뭐 허리라든가 무릎 뭐 그런데 정말 특수 건강을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게 빠짐없이 그 홍보하시고 그 계획을 좀 잘 짜시고 혹시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홍보하겠다,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거 혹시 나오시면 저랑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또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 바우처가 있죠? 예, 예. 네,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출산 바우처는 없는데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라고 경상남도에서 네네 그 그거를 했다는 거, 지금 예. 네 다른 데서도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거창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예. 올해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1인당 100만 원씩 9개월간.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남이 하는 것만 따라하지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여성 농업인들이 20살부터 40살 그 사이에 있는 출산하는 여성 농업인이거든요. 예. 이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작년부터 지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것도 좀 했을 텐데 지금 답하시는 게 이게 없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좀 하셔갖고 올해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예, 그 농업인들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40살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이 그렇게 뭐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만이 저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의원님 그 말씀에 그 제가들이 그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될까? 44세까지 해보니까 한 2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되고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건원에서 하는 임산부 관리 사업이라든지 또 뭐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 또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평창금 출산 축하금 그다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첫 만남 뭐 이용권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비 100만 원 바우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이제 그 출산에 관련된 지원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 주신 그 이제 자료를 가지고 경상남도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수요가 그래 많지 않고 효과가 없어서 2025년도부터는 일몰 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알겠지만 그다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네요. 다시 그게 확대가 됐어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게끔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이거 지금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효과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는 시행을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지역의 그 출산의 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많아요. 그거는 우리 전국 우리 국민들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 여성 농업인 그 가임기에 있는 25부터 40살 사이에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성 그 출산 축하금 의료원이나 많아요. 그거 외에 저희들 지역이 지금 농민
지금 거의 한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은 특히 또 농업이 주된 사업인데 거기에 같이 오시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지 않아요.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에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거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바일로 해서 그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20만 원이 들어가요. 100만 원 주는 데는. 그래서 작년에는 거창에서 그러니까 조금으로 시행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호응이 좋아갖고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이 물론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인구 소멸 하는데 이런 작은 거라도 특히 농촌 여성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은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또 잘 할 수 있을까 하니까 가장 요거 좀 의지를 가지시고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올해 의회에서 평창군 균형규칙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방안 용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패널로도 같이 참여를 예,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최종 보고서도 아마 같이 공유해 드렸죠? 예, 맞습니다. 네, 다 보셨을 텐데 그 뭐 지역 사업 제한한 게 한 4가지 정도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재능 기부 사업도 내년에 뭐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랬고 농지 임대 사업은 뭐 검토하신다고 했고 균형기촌 지원센터 정보 시스템은 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균형기촌을 위한 택지 조성하는 것도 내년에 좀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의회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같이 추후에 또 공유를 하도록 할 거고 재능 기부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재능 기부 사업은 이제 뭐 각 분야에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골프라든지 스포츠, 음악 뭐 이런 거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뭐 전기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찾아가서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또 조명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용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능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재능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 지금 평창군에는 지금 귀농귀촌, 귀산촌에서 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개 단체를 활용해서 재능을 이제 재능단을 이제 파악해서 저희들이 6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재능 기부하겠다라고 예. 그 이제 단체를 통해서 받은 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관내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그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이장님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재능을 좀 많이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도 우리 평창군 특성상 가르쳐줄 강사가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예, 뭐 있습니다. 어떤 예. 프로그램 운영하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농지 임대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뭐 법적으로 좀 제한이 있나요? 지금 그 농지 은행 제도가 좀 있어서 지금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네.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개별로 농가로 접촉하다 보니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서 좀 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좀 그럴만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도 조례는 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까요. 예. 농정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좀 의견을 좀 골고루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은 이제 그린대로라는 그 통합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 별도로 없이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그린대로에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 우리 평창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제가 사실 들어가 봤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뭐 전국의 모든 사이트들이 여기에서 통합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관리할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인근 지자체 거만 몇 개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평창이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건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사실은 요즘에 누가 와서 직접 물론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지인이 아닌 사실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서 평창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결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린대로 제가 사실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과장님 지금 들어가 보시고 진행하겠다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좀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균형기초원인을 위한 택지 조성에 대한 것도 내년에 뭐 계획을 하신다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4인 가구가 구성이 되고 50% 이상 그 균형기초원인이 모집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비라든지 뭐 기타 이제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본 의원이 이제 조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런 단지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사실 취지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행정이 뭐 부동산 장사한다고 부동산 업을 한다라는 그런 뭐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막상 오려고 하면 너무 크거나 농지를 구입하든 뭐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도 그 너무 커서 사실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뭐 150평 내외 예. 요 정도쯤으로 해서 어느 적당한 곳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용도 자체가 농지여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일정 지역의 4가구 이상 모였을 때 기반 시설 지원해주는 그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와 좀 맞물려서 하나 더 좀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대관령의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제가 뭐 과장님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기도 한데 농정과가 어차피 주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과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한 170억 이상의 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업무 보고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도는 도의 도유지가 대관령에 있어서 도에서 그 비싼 땅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부 지역의 농지들 사실 평창읍 같은 경우도 절대 농지들 보면은 정말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예. 그거 생각해서 그쪽에 일정 규모의 스마트팜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한 200~300평 정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집까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또 내지는 밖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뭐 저희들이 귀농 귀촌 또 그런 청년농 뭐 이렇게 관해서 저희들이 뭐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좀 전국에를 좀 뭐 댕기고 현장 견학을 갔다 오고 그런 시점이 돼서 뭐 청년농하고는 좀 맞지 않겠지만 제천 같은 데는 귀농 귀촌인의 뭐 집 뭐 이렇게 해서 네, 운영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좀 개발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고민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좀 기성 세대들이 귀농 귀촌 많이 오고 계신데 사실은 그 농업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뭐 땡볕에서 어려운 이렇게 노지에서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의성, 저 의원들도 다 같이 그 연구 용역할 때 다 몇 군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거고 결혼한 그 부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이도 출산할 거고 계속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가실 거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진짜 과장님 이 제가 지금 드린 제안은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저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데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42쪽 좀 잠깐 봐주시죠. 여기 평창 친환경 우리 생산 유통센터 활용 방안 그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좀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여기 이제 뭐 결의 결과 뭐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예, 지금 뭐 저희들도 참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제고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이 소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을 지금 구입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콩 선별 라인 같은 경우도 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대원콩만 선별이 됐었는데 뭐 쥐눈콩이라든지 서리태도 좀 가공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좀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는 창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소포장 가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타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컬푸드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도 급식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제 들기름, 참기름 또 우리들이 평창에서는 참 그 들깨라든지 그 요거를 좀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매를 해서 전량 저들이 이제 가공 기름을 짜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낼 수 있는 방안들 여러 방안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고 57억씩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예, 진짜 걱정이 됩니다. 뭐 콩 하나 이게 잡고 가지고만 하면은 1년에 며칠이나 이걸 기계를 돌릴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되고요. 한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예, 좀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원들이 관심 갖고 질의했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다 여러 개 지적을 잘 해주셨고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우리 농가들이 왜 한 명에서 9명까지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제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지원을 진짜 충분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요. 뭐 의료비 공제, 숙소 지원, 신축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역에 대한 지원, 또 산재보험까지 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각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 또한 이제 평상시에는 뭐 자기 인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파종기나 수확기 때 대량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시중에 있는 그런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는 이 인력의 인건비가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들고 또 불법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화농협 진보농협에서 하는 공공 인력 사업 그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시중에서 갖다 쓰는 것보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도 부담을 갖는 게 20일까지는 이제 자기가 지원을 벌어서 한다 해도 20일을 못 채웠을 때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제일 큰 게 이제 숙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도 강하게 이제 질의를 했고 한 건데 분명 뭐 그렇게 바로 지원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숙소를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면 되는데 폐교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지방소멸 대응 사업으로 특례 발굴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폐교는 지방소멸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12월쯤에 법제화가 될 건데 그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폐교를 받아서 간단한 리몰전을 통해서 농협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주면 그 부분은 해소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당히 저희들이 뭐 그 학교 매입하자면 그 그래, 비용도 많이 드는데 예. 그런 특례 사업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예.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예, 지금 준비했다가 요 12월 말에 그 법제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들어가서 주변에 폐교가 뭐 있는지 물색을 해서 한번 찾아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공공 그런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면 되고 또 개인별로 뭐 1에서 9명까지 쓰는 건 되는데 우리 농업법인 있잖아요. 농업법인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인 근로자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다른 보조 사업이나 뭐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농업법인들이 다 수혜를 받는데 굳이 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만큼은 법인이라는 걸로 해서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같은 농업인데도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게 뭐 상위법에서 위반이면 상위법에 건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급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건의를 좀 드려가지고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좀 불합리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나하나 건의해서 받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정말 노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우리 그 평창이 김장 축제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또 절임 배추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임 배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6농가를 이제 지원해 주었고 작년에도 한 4개, 5개 선정했는데 1개에서는 포기했네요. 예. 그리고 4개 아마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절임 배추 연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절임 배추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박스하고 비닐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농자재 반값 공급을 하면서 반값 농자재 하면서 그 있는 사업을 농자재 사업으로 태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그리고 또 군수 품질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도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소모성 좀 농자재는 좀 지원이 어렵다는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그 여름 네네. 야유회 네, 때도 예, 제가 가서 피력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이제 그 절임 배추 이제 그 여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금 네, 네, 여과기 사업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내년부터는 조금 좀 확대를 해서 네.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이제 뭐 요구하시는 들이 또 소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나온 찌꺼기 그 파쇄기인가요? 예, 파쇄. 근데 그것도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예. 다 가서 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절임 배추가 타 지역보다 저희 배추가 고랭지 배추이기 때문에 워낙 또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1차 농업보다는 가공 농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농가들 보니까 절임 배추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부터 해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평창 고랭지 배추 뭐 절임 배추 이렇게 해서 다 박스 돼서 출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여기 평창 배추가 아닌 다른 배추를 쓰는 데도 종종 있지 않은가요? 그거 뭐 좀 종종 좀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것도 영월이라든지 네. 뭐 괴산이라든지 해서 갖다 쓰는 것도 있고. 예, 예. 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지금 말씀 뭐 영월도 있겠지만 강원도 인근에서 갖다가 쓰면 사실 그게 평창 절임 배추, 평창 배추의 이미지를 또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원산지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를 뭐 평창 교묘하게 또 박스를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관에서 한번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네. 파악을 했는데 네. 아주 교묘하게 저 평창이라고 안 넣고 네. 예, 고랭지 배추, 절임 배추 이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협의가 없음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도 뭐 제보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뭐 사실 지나다니면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배추 실은 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래 예. 보면 어딘지 다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스에 평창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배추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그거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평창이라는 고랭지 배추 자체가 이미지 다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희 농민들의 말씀 들어보면 다 공감하세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 절임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하시고 해서 계도를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그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잡곡 유통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동료 의원님도 다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뭐 들깨, 참깨 뭐 이런 거 참기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 뭐 들깨, 참깨 뭐 또 고춧가루 뭐 해서 예전에 평창읍에도 저쪽 종부 쪽에 공장을 해 보려고 계획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그것까지 좀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잡곡이 많이 생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잡곡 그 생산을 좀 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혹시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콩 같은 경우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토양을 거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농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작물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게 되면은 그 직불금 형식으로 해서 네.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콩 소비도 다양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에 이제 우리 성필보 마을이라든지 또 우리가 두부와 관련된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정말 많은 예산 들어간 곳인데 이 절대 놀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이거는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포 생태마을에서랑도 충분히 협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의 농협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이 시험 가동 들어가기 전에 정선료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안 드렸지만 팀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그 현실적인 거를 또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농민들께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선료 조정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더 많은 농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더 확대가 농가들이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우리 사실 이걸로 인해서 연작 피해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적극적으로 사실 농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홍보하시고 권하고 하셔서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